음악 안녕하세요. 인생은 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자녀, 부모, 부부,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행복하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갈등도 있고 서로 격려해야 하기도 하며 때로는 이별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만약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결혼한 여성들은 이러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시댁과의 관계에서 만약 사회에서 만났다면, 만약 친구로 만났다면, 만약 우리의 부모였다면이라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계에서 만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도 시댁과 얽히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도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지만 잘 지냈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지낸다는 것에 대한 정의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 남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왔더니 시어머니는 비교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항상 말로는 비교하지 않지만 우리 막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봅니다. 만일 시부모와 며느리로 만나지 않았다면 혹은 동서지간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행복했을까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계속 듣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속에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동서와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성격이 유순하더라도 결혼하고 시집가면 따뜻한 마음도 얼음처럼 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 또한 한때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 그 따뜻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움과 마음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 제 삶이 순식간에 파탄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까 합니다. 어릴 때 유행을 따라 자란 저는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셔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고 어머니가 항상 제 행복을 고민해 주셨습니다. 승연아, 아빠 이번 출장 갈 때 사주는 거 있어? 아, 아버지, 사다 줄까? 아니, 갖고 싶은 거 없어. 과자 좀 사와 줄래? 지난번 미국에서 사온 과자가 학교에서 엄청 인기 있었어. 친구들과 함께 먹으려면 많이 사와야겠네. 우리 아빠 최고야. 돈가스 햄버거 같은 것. 예전에는 못 먹었단다. 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전교생에게 햄버거를 돌리셨고 제 생일 땐 돈가스며 스파게티 피자까지 보통 아이들은 평소에 먹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생일상에 차려주셨습니다. 우아이 초콜릿 되게 맛있다. 나도 먹어보자. 도대체 이런 거 어디서 사는 거야?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 사와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이번엔 더 많이 사오셨으니까 많이 먹어. 그럼 나 이거 다 가져간다. 제가 사실 과자를 학교에 가져가는 이유는 평소엔 저한테 말도 잘 안 걸던 친구들이 제가 과자만 가져가면 모두 저에게 관심을 쏟아주니 지금 생각해보면 물건으로 친구들의 마음을 사려 했던 것 같아요. 과자를 안 가져가는 날과 과자를 가져가는 날 친구들의 태도는 180도 달랐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절 괴롭히고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가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참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친구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면 다시 저에게 관심을 주고 언젠간 친구들도 저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도 전 늘 혼자 있어요. 20대 때도 명품백의 자동차에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소위 금수저 울고 나온 학생으로 통했죠. 야, 너 또 차 바꿨어? 대박 아빠. 차를 바꾸면서 내 차도 바뀌었어. 정말 부러워. 이번에 월세가 너무 올라서 학교랑 또 멀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1교시 수업 들으려면 새벽 버스를 타고 나와야 돼. 정말 그래? 그럼 나 학교 가는 길에 차같이 타고 갈까? 아니야. 그냥 버스 타도 돼. 야, 5분만 둘러서 가면 너희들 갔다 합격할 수 있어? 나도 너랑 같이 다니면 좋겠어. 승연아, 애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고 하는데 그것 보고 금수저 울고 나온 호구모. 넌 선이라고 베풀지 마. 걔네들은 내 생각이랑 달라. 겉으로 고맙다 그러면서 뒤돌아서면 너 보고 호구라고 있는 집 애들이 베푸는 건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 왜냐면 넌 그것을 나눠준다고 너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 그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널 호구로 생각 안 하니까 이러는 거야? 친구잖아, 우린.
나중에 어디 바람 쐬러 갈 때는 한번 태워줘. 그런데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좀 실망이야. 그러니까 너무 자기 일은 확실히 챙겨야 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알겠어. 이게 철 없는 거야? 4. 고마워. 악한 것 같기도 했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프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학 3학년 때 경영학을 공부하러 해외로 유학을 갔고 유학을 다녀와서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장님의 딸이라며 낙하산이냐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승현이라는 신입사원이 있거든요. 그녀의 가방과 신발을 봤다더군요. 명품이라 피가 맞았다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공부해서 꿈을 이루고 직장에 입사하였는데 그녀는 아버지가 사준 낙하산을 타고 프리패스로 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진짜 맞다고요. 다른 동료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단다. 학교 때도 유명했대요. 돈으로 사람들을 환심 사는 거라는데 정말 밉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동료들이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해도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으면 인정을 주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보다 일찍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려는데 동료들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승현 씨, 카피했어요. 아니요, 커피를 마시러 갈 건데 마실 거면 사올게요. 저도 같이 가요. 그래요? 입사 후 동료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동료들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말을 듣자 나로서나 기쁠 수밖에 없었다. 커피와 빵을 먹을까? 좋겠지만 나는 오늘 핸드드립으로 마셔야겠다. 나도 핸드드립을 주문할게요. 주세요. 결제를 도와드릴게요.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동료들은 팔짱을 끼고 지갑을 꺼내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제를 했습니다. 일젠 하니까 12,000원씩 나왔네요. 그런데 각자 먹은 건 각자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와, 다른 동료들한테는 커피도 잘 쏜다고 하던데 우린 제외인가 다른 동료들이요. 항상 사는 척하면서도 그게 아니고 야 됐어. 그냥 죽어 말자.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재건 없네. 그들이 제 얼굴에 돈을 던지며 이야기했다. 아니, 그쪽에 사면 우리가 나중에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완전 민망하다. 그쪽과 더 이상 커피 마실 일 없으니까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재수 없어. 저기요, 저쪽이 그쪽한테 빚진 거 있어요. 절대 태역 깔았네. 뭐라고요? 행동합시다. 하고 우리한테 다가와 한 방을 날려준 사람, 그 사람도 저와 같았다. 같은 해에 들어온 새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그는 마치 백마를 타고 온 왕자 같았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통쾌하게 해준 그가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바보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기분이 참 나빴죠. 그런 사람들과는 상대를 안 해도 돼요? 우리 같은 신입인데 통상명도 못했네요. 전 이수호예요. 나는 김승현이에요. 오늘 너무 감사한데 커피 사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나는 좀 멋있긴 했죠? 사주세요. 저는 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커피를 사주었고 다른 부서였지만 자주 보자고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업무를 정리하고 퇴근을 하려는데 제 책상에 초콜릿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 메모도 같이 있었죠. 스트레스에 달콤한 게 최고예요. 그가 남긴 메모를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는 어려운 사내에 연애를 2년이나 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랑 나랑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 마인드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그건 나도 인정하고 아무래도 살아온 환경이 비슷하면 억지로 맞춰야 할 부분이 없으니까 싸울 일도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럼 우리 결혼할까요?
결혼은 우리처럼 비슷한 부분이 많은 커플이 흔치 않아요.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서 좋고, 결혼해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안 그래? 생각해보면 대학부터 결혼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 순조로웠어요. 집이 너무 부유해서 친구들과의 유대관계에 있어 외로움도 많이 느꼈지만 이제 영원한 제 편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든든해요. 시댁 또한 우리 집과 비슷하게 꽤나 넉넉한 집안이었고 양가 부모님도 너무나도 잘 통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급기야 파혼도 한다던데 우리는 그런 문제 하나 없이 순조롭게 결혼에 골인했어요. 아유, 우리 귀한 며느님, 우리 집 식구가 된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 수아야, 신혼여행 어떻게 했어? 승연이랑 좋은 추억 만들었어? 그럼요, 24시간 딱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던데요. 어휴, 우리 아들 알고 보니 팔불출이네. 팔불출. 그런데 도련님은요? 아, 글쎄, 요즘 누구 만난다고 자꾸 나가던데. 아우, 시간 맞춰 들어오라고 했더니 아직이네. 그 자식이 여자 생긴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해주면 막내인 승현과 내가 있는데 아버지는 3살 더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남매들과 애이였던 모습을 떠올리며 동성 형제 간의 관계가 여성 간의 관계보다 더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저의 동생은 예전부터 해외에서 생활하여 서로 연락이 쉽지 않았죠.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어느 날 갑자기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승현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왜 그러는 건지 묻자 무슨 일인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된 대로 달려가 보았죠. 친정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무감각한 듯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불량한 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아버지의 회사가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하던 해외 기업들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아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투자한 사람들도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여 혼란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처분하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승현아. 너도 결혼 생활은 어때? 아버지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시댁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직장 다니고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따르면 큰 문제는 없다. 아버지 말을 알아듣지 아버지가 철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걸 보니 너무 화가 났어. 처음 겪어보는 실패의 느낌. 항상 내가 지켜주던 큰 가지가 잘려나간 것 같았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밖에 하지 못했어. 시어머니에게는 차차 설명할 거고 남편에게 먼저 말했어. 장인어른이 나 괜찮아. 진짜 열심히 일해서 익숙한 기업이라 충격이 크겠구나 라며 이해를 해줬어. 그러한 아버지 모습을 처음 보았어. 사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기야, 너 자신이 있잖아. 왜 그런 거니? 나도 장인어른에게 힘이 될 수 있게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해했어. 남편은 나를 풀어주었고 아버지의 말대로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해내면 그것이 부모님을 도와주는 거니까 마음을 굳혔어. 하지만 넉넉한 친정을 가진 과거의 나와 지금의 전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으로 보일지도 몰라.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나에 대한 태도가 180도 변했어.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원래대로 일하고 수호 씨와 평화롭게 지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머리가 아파서 나가려고 했고 친정 이야기를 듣기도 싫었습니다.
친정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제 잘못도 아니라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연하게 대하는 것을 보니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건지 물었더니 얼굴을 들고 다니고 싶지 않다며 숨어쳤고 소문이 나서 앞으로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승연이를 소프트하게 대하지 않는데 친정 가족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내게도 접근했을 수 있다는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사를 가게 됐고 승연이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소문에 대는 데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며 욕을 내리곤 했지만 제 어기들로 그저 들으면서 참았습니다. 친정 생활은 제 홈런인 시집 생활을 더욱 강력하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며느님이 아니라 야 재수 없는 애로 호칭이 바뀌었죠. 이제 시어머니에게 며느님은 도련님의 아내가 될 동서였습니다. 어머니 신혼여행도 너무 좋았고 또 어머님이 주신 용돈으로 저희 너무 잘 지내다 왔어요. 역시 우리 어머님 킹왕짱 킹왕짱 그래 고맙다. 아유 고단할 텐데 어서 가서 옷 갈아입고 좀 쉬어. 얘 아이는 동서가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냐. 전 동서가 온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 왔다고 저러는지 시어머니가 진짜 미웠습니다. 어서 와요. 형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애도 배고플 테니까 얼른 상 좀 차려라. 무슨 가정부도 아니고 동서에게 상처를 주느라 정 같이 앉아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먹고 나면 설거지가 산더미고 시어머니는 설거지 쌓여 있다고 구박을 하는 탓에 밥 먹을 틈도 없었죠. 식구들이 식사를 다 하고 난 뒤 혼자 부엌에 앉아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하필 남편도 해외 출장을 가서 절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본 동서한테 민망할 정도로 시어머니의 구박을 심했죠. 친정 생활은 제 홈런인 시집 생활을 더욱 강력하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작성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아, 출장 지금 정말 짜증나.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마누라에게 별일 없었어? 동서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데 시어머니 품에서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라 엄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서가 엄청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동서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나와는 다르더라. 아빠 망해도 이런 대우는 못 받았을 텐데. 자기야, 모를까요? 요즘 계속 예민하고 속도 중요하고 컨디션 최악이야. 뭐 먹고 싶은 게 없고 밥도 요즘 제대로 못 먹었잖아. 그냥 냉면이나 갑자기 냉면이 땡기더라고요. 말하다가 화장실로 뛰어갔다가 토를 했어요.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 임신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야, 나 아마 아기가 생긴 것 같아. 진짜. 다음 날 우리는 바로 산부인과를 찾았고 아주 작은 꼬맹이가 제 품에 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산모와 아기는 다 괜찮아. 하지만 너무 힘들지 말고 늘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음식만 드세요. 그게 산모의 특권이에요. 네, 자기야, 나 아빠가 되는 거야? 정말 나한테는 마치 엄마가 되는 건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이 소식 알리러 가서 기분 좋아할 걸. 사실 나도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손자가 생겼다던데 구박하는 건 아니겠지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받아보기에 엄마가 되어 생긴 큰 어머니네요. 막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승연도 방금 산부인과 찾았는데 임신이래요. 형수님, 축하해요. 출산 시기도 비슷하겠네요. 한 집에 임신한 사람이 둘이면 별로 안 좋은데 이때 아이를 가진 인원이 많으니 그렇게 질투가 날 거예요. 아휴, 난 모르겠어. 내 몸일 테니까 잘 관리해줘. 엄마가 말했죠. 엄마한테 첫 손주니까? 누가 뭐래? 시기가 그래 그냥 가기로 했어요. 엄마, 당구는 저희 집에 오지 않을 테니까 막내랑 임신을 축하하는 파티나 하세요.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저 자식이 임신 중에도 전 하찮게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열등했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행복했죠?
동스랑 나는 2주 차출산을 했는데 출산 후에도 엄마의 관심은 없었어요. 조리를 받는 동안도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지? 진짜 엄마, 너무 심하잖아. 그러지 마. 자기야, 우리 공주님 봐, 너무 이쁘지 않아? 최고야. 우리 딸처럼 이쁜 아이야. 당신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동서는 면상 상태는 괜찮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 엄마가 초호화 의원을 예약하기도 했다며 동서는 운이 좋은 모양이야. 아들이라 그래서 좋아한다더라. 참으로 신경 쓸 일은 아무것도 없어. 요즘 세상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중요한 건 건강하게 자라는 거야. 그게 최고니까. 제품에서 자르잖아. 그런데 딸이 산뜻하게 자고 있는 걸 보고 나니 마음이 아파졌어. 내가 받는 미움이 딸에게까지 옮겨갈까봐 너무 두렵더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래도 손녀 얼굴 한번 보러 가야 돼. 고추 덜어놓고 나오지 못한 게 뭔 소리야? 자랑할 만한 게 있나 봐. 어머니가 나빠한다는 건 알아. 그래도 어머니 손녀 아니겠어? 어머니 손녀도 나쁘게 생각할 거야. 맞아, 잘 말했어. 여유가 있어야 해. 이 글이 유부처럼 생긴 말이라 신미한테 반항행으로 보이지 않아? 그렇게 말해? 막내를 좀 봐봐. 저 아들처럼 두껍이 같이 크고 항상 생글생글해? 이것만큼 잘할 줄 알았을까? 내가 항상 무엇을 어떻게 하고 불만 있다고 하더니 얼굴에 심술이 가득 차 있어. 너만 보면 기분이 나쁘다. 당신의 딸도 어렵게 키울 거야. 내가 참고 있을게. 하지만 내 딸에게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랄게. 부탁해.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내 딸은 미움받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행히도 동선의 아들과 우리 딸은 비슷한 나이라서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서로 형제가 없기 때문에 사촌이라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등장하면 둘은 항상 싸운답니다. 우리 주한이 영어 유치원에서 잘 지내고 있어. 예스 아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할머니도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웠대요. A, B, C, D, F, G. 얘야, 그만해. 영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과 일반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이 다른 거 맞지? 오빠가 배우는 걸로 좀 배워봐. 원희야, 왜 오빠래? 너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오빠야? 앞으로 오빠라고 불러야 해. 그렇지 않으면 혼나게 될 거야. 알았어. 자, 빨리 오빠 해봐. 싫어요. 주원이랑은 같은 나이예요. 아니, 그 아이한테서 나오는 짓이야. 엄마가 주원이에게 예원이한테 뽀뽀해달라고 했어. 오빠한테 해보라고. 내가 너보다 먼저 태어나서 오빠였잖아. 뭐 좋은 일을 한 거 있어? 울게 해서 미안해. 혜원아, 왜 울어? 할머니가 자꾸 주원이한테 오빠라고 하라고 하던데. 왜 그랬어? 뭐가 잘못됐어? 키즈비가 톡 해야 하래서 주원아, 타이미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해놨대요. 우리 그거 먹으러 가자. 어릴 때야 그럴 수 있다지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조카는 꼭 자기 엄마를 닮아갔고 동서와 조카는 은근히 제 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이번에 내신 1등급이라면 잘했어. 우리 왕자님 1등급 받으면 패드 새로 사준다 했지? 빨리 사줘. 알았어, 알았어. 아들 참 예원아, 넌 이번에 성적 어땠어? 저도 1등급 받았어요. 예원이도 1등급이야. 이번에 공부를 좀 많이 하더라고. 형님 뻥치지 말고 과외 받죠? 선생 누구예요? 예원이는 수학학원 하나 다니는 거 밖에 없어. 우리 형편이 무슨 과외야? 예원이 진짜 머리 좋나 보네요. 예원아, 작은아빠가 용돈 줄게. 너 진짜 장하다. 주원이 저 녀석은 안 받는 과외가 없어요? 그렇게 과외를 받고도 1등급 아니면 바보지. 아빠 지금 말 다 했어. 야, 너 지금 아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애한테 왜 그래? 요즘 개천에서 욕 나는 게 어딨어?
엄마들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솔직히 예원이는 이번엔 1등급 받았지만 앞으로는 힘들거려. 작은엄마 저 주원이보다 공부 더 잘할 자신 있어요? 주원이 제 솔직히 1등급 맞는지 학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야, 너 지금 우리 주원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예원 너 나 좀 보자. 내 학교 생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오빠에게 행동할 건가요? 속마음이 진짜 들리네. 이 말에는 제 딸의 얼굴을 때려도 아무것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이 어쩌다 우리 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냐고 말이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네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내 딸도 그대로 배우는 거야? 어서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 아니, 말을 거절하다니. 너무나 놀라서 내가 울어서 잠들어 버렸고 남편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자주 그러니까 애한테 왜 그래? 왜 주원이가 예원이에게 시비를 거는 거야? 모르겠다니 제 막내한테 얘기할 테니까 속상해하지 마. 도련님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자식 교육 잘 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원이도 제 조카이기도 하니까 미워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예원이 어머니세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현재 학교에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예원이와 주원이가 싸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결국 학교에 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급히 학교로 갔습니다. 딸이 다치진 않았을까 너무 걱정했어요. 하지만 딸은 다친 흔적도 없었고 주원이는 코피를 터뜨려 앉아있더군요. 예원아, 무슨 일 있었니? 해당 부분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아들, 너 정말 괜찮아. 이예원, 너 미쳤어. 미쳤어. 미친 건 주원이야. SNS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절 완전히 이상한 애로 만들었다고 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사실 주연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무슨 주제로 1등급을 받고 거지라고 하니까 잘못된 거야? 나 거지 맞잖아. 아, 진짜 이따위로 못 참아. 경찰에 고발할 거야? 진정하고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가족끼리 아니라고 봐. 가족은 무슨. 어제 2만 번 제삿날인데 감히 집 창선을 때리면 안 돼. 시어머니는 교무실에 들어와서 예원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치고 손에 잡히는 걸 모두 예원이에게 던졌어. 난 너무 놀랐지? 온몸으로 심호를 막으며 이제 진짜 할망구랑 끝났다고 생각했어? 어르신, 왜 그러세요? 학교에서 그런 행동은 안 돼요. 그만해야 합니다. 다들 그만해야 합니다. 교감 선생님, 저희 가족이 아니에요. 저 그들과 가족이 아니에요. 뭐야, 진짜 혼란스럽다. 나 이제 집며느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원이도 이 지필 몰라. 저런 정신이 나이 사람들과 가족이라고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제가 후회돼요. 동서야, 아니 최란아, 너 리셋 교육 잘 시켜. 인성은 어디 안드로메다에다 넣어버리고. 나는 여전히 재산과 자금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며 정신 차려 당신은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싶어 돈이 무엇인지 조금만 알아두면 시체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삶이 영원할 것 같아 하는 당신의 태도 때문에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날 테니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마라. 저희 신랑은 돈을 좋아하느라 그 속옷의 주머니부터 동전지갑까지 양도해놓겠다. 그곳에 있던 이들은 얼음처럼 굳어져 있었다. 그리고 제 딸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나갔다. 여보 내가 당신과 살 거면 시댁 인연 끊거나 나 예원을 데리고 나갈 테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예원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신 엄마가 했던 일을 알아. 돈 많은 사람들이 저질러온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예원을 핍박했고 그뿐이 아니라 악담을 했다. 게다가 애를 잡아 바닥에 내던지고 아주 잔인했다. 사람으로서 나 절대로 당신이 내 가족들을 용서할 수 없다. 1초라도 같이 있기 싫다고. 전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남편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며 통보했고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우리 집까지 찾아와 소동이 벌어졌어요. 난 급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세요라고 말했어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과의 관계를 망치게 했어? 어디서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집을 망쳐? 라고 시어머니가 화를 냈죠.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에 끌려갔어요. 경찰을 불러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먹는지 지켜볼 거야?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차에 사람이 올라타는 걸 본 적 없어. 이제부터 내 아들만 생각할게. 너희 집 앞에서 살짝 보거라. 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하며 욕을 하고 떠났죠.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난 후 부모님은 더 나이가 들어 잠시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어 다시 일어서 실적도 좋아졌고 성공한 아버지였죠. 외국에서 공부하던 남동생도 이에 끼어들어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며 사업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회사로 오는 건 어떠냐고 이야기했어요. 자네가 주신 솔루션이 큰 힘이 되었어. 나는 자네 능력을 보고 제안했지? 우리 회사에는 자네가 필요해. 주신 솔루션을 보고 감탄했어. 외국에서 난다는 기업들도 이런 솔루션을 생각하지 못할 거야. 함께 회사를 키워보자고요. 결국 남편은 아빠를 도우며 아빠 회사에 합류했고 회사는 자연스럽게 성장했습니다. 10년 전의 일을 미안해하며 딸에게 큰 상처가 날까 걱정했는데 딸은 그 일 이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자네의 능력을 멋지게 발휘해보길. 그러나 예원아, 너 괜찮아. 아직도 과거를 생각하는 거야? 앞을 보며 달려갈 테니까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말고 외할아버지나 아빠처럼 꼭 성공하겠다고 그 말이야. 예원이 정말 대단해. 우리 딸 예원이는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로스쿨도 합격해서 유명한 로펌에서도 스카우트 제안을 받게 되었고 방송에도 출연할 만큼 정말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어. 그런데 영원히 잊고 싶었던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나고 말았어. 엄마한테 의뢰인이 된 것이야. 작은 아빠들. 이주조 이종원.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지. 알고 보니 조카는 SNS에 여자를 몰래 촬영한 이상한 동영상을 올렸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어. 절대로 자신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딸을 변호사로 선임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만나야지. 내게 의뢰했다. 내 생각을 해야지. 결국 동서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야? 나 그 수개호인지 몰랐어. 왜 딸이 그 사람들을 만나려 했던 걸까? 아니, 너 예원이 아니지? 어머, 안 그래도 이름이 똑같았는데 예원이야? 어머니, 우리 친정아버지가 최고 로펌의 최고 변호사로 선임할 거라 했었는데 그게 예원이었던 거야? 너무 잘된 일 아니야? 그래, 예원아, 너 이렇게 잘 자랐구나. 그동안 할미 안 먹고 어떻게 지냈니? 우리 인연은 10년 전에 끝난 거 아닌가? 오늘 백절간건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야. 이야기의 내용은 엄마가 자신의 딸인 예원에게 변호사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지만 예원은 변호를 원치 않고 예전 일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예원은 예전의 일들을 동려게 되며 시어머니와의 만남 역시 피하려 합니다. 그러던 중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난 시어머니는 예원과 딸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시도하지만 예원은 이를 거부하며 사태를 평온히 마무리합니다. 잠시만요, 자리 치워드릴게요. 여사님, 여기 좀 치워주세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저희 방으로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데 뭔가 계속해서 저희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사님, 여기서까지 어디를 닦으시는 거예요? 엄마, 저 사람 할머니 아니야? 어디서 가까이 가서 보니 아무리 얼굴을 가리고 있어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니 황급히 자리를 떠버린 시어머니.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알고 싶어서 딸과 함께 뒤를 쫓아갔고
청아 내용을 듣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전화를 했어? 오늘 돈을 넣어준 날이에요. 언제 넣어줄 거예요? 야, 너 지금 그걸 하려고 하냐? 내가 내 돈을 다 가져가서 다 날아먹고 그 빚도 내게 갚으라 하고. 어휴, 내가 널 우리 집안에 들일 생각은 없었어. 그럼 이미지를 누가 빌었어? 왜 못 갚아? 너도 와서 일에 청소일을 하던지. 나 방금 누구 만났는 줄 아냐? 나 큰애 만났어. 내가 그들을 VIP룸에 있는 걸 봤다고. 그럼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봐. 얘야, 너 제정신이야? 너 딱 기다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동서가 돈으로 뭘 했는지 모를 투자를 했고 시모와 동서는 사이좋게 그 돈을 날려먹은 모양이었어. 인과응보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또 돈이 없다고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돈은 단지 그 사람의 일부분일 뿐 전부는 아니에요. 네, 소중한 인연은 상대방을 직접 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